자, 화요일은 화재 현장, 화재 인물 만나봅니다. 부산을 기록하고 도시의 얼굴을 포착하는 축제가 첫 선을 보였습니다. 부산 그라피 2025 도시시티, 지역성과 창조성을 모토로 부산이란 도시가 품고 있는 고유한 특성과 문화를 탐구하는 사진축제입니다. 총 33명의 작가가 참여해서 200여 점의 작품으로 도시의 다양한 면을 담아냈는데요. 오늘은 이 전시의 예술 감독을 맡은 이계영 사진감독, 그리고 큐레이터이자 참여 작가이신 최성희 작가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죠. 자, 자리에 이계영 감독님, 최성희 작가님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운 날씨인데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자, 먼저 감독님, 네. 부산 그라피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기획하게 됐는지, 또 다른 사진 축제들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부산 그라피는 크리에이티브와 그다음에 로컬리티라는 걸 어떤 모토를 가지고 요 기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뭐 보통 로컬리티를 이야기를 하면 뭐 지역, 지방, 조금은 약간 폄하되는 뭐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로컬리티는 어떤 지역의 고유한 컨텐츠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고유한 컨텐츠를 드러내는 방식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통은 뭐 예술가라든지 많은 부분들이 그 개인의 역량으로만 이 컨텐츠를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한계가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그런 시스템의 어떤 장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축제의 장을 만들고 지역과 지역을 또 만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세계와 세계를 연결할 수 있는 접점들을 만들면서 작가들에게 어떤 기회와 그다음에 자기 어떤 개발을,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전시 축제를 만드는 게 아마 시작점인 것 같아서 부산 그라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 아까 명함을 받았는데 두 분 명함 편에 예. 다 크리에이티브랑 로컬리티가 적혀 있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한계를 이겨내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설정하신 예. 거군요. 예. 또 이 전시 구성이 주제전, 또 특별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특히 주제전에서는 이 부산의 초상을 네 영역으로 구분하셨더라고요. 이건 참 네. 작가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네. 먼저 부산의 초상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내게 된 것은 네. 유역을 촬영한 사진작가, 여류 사진작가인데 네. 에버시라는 사진작가가 도시의 초상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부산의 초상이라는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부분을 네 부분으로 나누게 된 동기는 캐나다 지리학자인 랄프어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네. 장소와 장소의 상실성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우리가 어떤 사건들을 만날 때 장소와 그리고 사람, 시간, 행위 이런 것들이 혼합이 되어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제 장소와 장소 상실의 주제로 말씀을 하시는 걸 힌트를 얻어서 그래서 네 부분으로 나누게 되었고, 네. 그걸 더 구체적으로 해서 이제 부산이라는 지형을 보았을 때 산과 바다가 어우러져 있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무수한 사건과 사고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이제 부산의 역사를 탐구하는 그러한 작업도 하고, 그리고 부산의 산업 구조 또한 네.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업 구조와 그리고 그 못지않게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차이들, 사람들의 행위들, 이런 것들의 관점에서 부산의 어떤 일상들 그리고 자연 환경,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게 됐습니다. 저는 이 부산의 초상이라고 해가지고 엄청 궁금했는데 작가님께서 설명해 주시니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눠졌구나 이해하게 됐습니다. 자, 이번 전시를 통해서 청취자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감독님. 예. 하고 싶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가요? 꼭 하고 싶은 작품이 있다면은 네. 뭐 특히 이제 우리 적산가옥, 이제 우리 일제 시대 때 남겨간, 일본인들이 남겨간 가옥을, 물론 뭐 아픈 역사이지만 그러니까 그것을 꾸준하게 기록한 작가의 작품이 있거든요. 그 작품도 이제 아픈 것도 역사다. 그래서 그런 기록적인 가치와 함께 또 앞으로 이 역사적 가치들이 또 훼손되기도 하고, 또 자본이 개입돼서 또 다르게 또 변형되기도 하고, 그런 변형의 역사들을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2010년에 이제 그 폐쇄된 하야리아 부대, 하야리아 부대도 마찬가지로 뭐 우리 전쟁의 역사의 한 부분들인데 거기를 이제 폐쇄되기 전에 적외선 필름을 사용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적외선 필름을 사용했을 때 이제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는 것과 또 비가시적인 어떤 장면들이 들어오거든요. 이제 그러한 걸 보여주면서 이제 현실과 비현실에 대한 어떤 경계에 대한 부분, 어떻게 보면 우리 아픈 역사와 지금 현재의 어떤 경계의 어떤 선, 그것이 아마 하야리아 부대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뭐 보여주는 이제 노영재 작품에 그런 작품도 좋은 관람객들이 보기에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픈 것도 역사다. 예. 이 표현이 좀 와닿는데 예. 그 부산의 적산거기 맞습니까? 지금 대저 쪽하고 대저? 김해하고 또 이제 더 올라가면 이제 삼낭진하고 네. 뭐 우리 뭐 자천 저쪽에도 자천동 쪽에도 많이 있지만 주로 이제 대저 김해 대저 쪽에 아직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면 뭐 쉽게 볼 수 있습니까? 예, 벌써 주변에 도로변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떤 데는 또 창고로 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데는 이제 실제로 이제 거주하시는 아직 살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한 분은 또 식당으로도 변형이 돼가지고 요즘은 이제 핫플레이스가 되어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식사를 하러 오는 핫플레이스로 장소로 또 변형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전시로도 봐도 좋지만 실제로 가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그 장소로 가면 그렇죠. 실제로 볼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특별전 3. 이 사진나무 숲이라는 사진 그룹과 이 콜라보 전시로 열리고 있는데 두 분 다 속해 계신 거죠? 예. 그렇군요. 예. 이거는 어떤 그룹이고 부산을 기록하자는 테마로 어떤 작업을 해오셨는지 감독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사진나무 숲은 어떤 사진이라는 매체를 가지고 어떤 문화적인 행위들 우리가 뭔가를 항유하고 무엇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고 하는 게 사진나무 숲의 이제 계획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한 2년에 한 번씩 부산을 기록하자는 테마를 가지고 꾸준하게 작업 10년 동안 작업을 해왔는데 네. 뭐 낭만부상, 뭐 행행하다, 그다음에 서브웨이, 원도심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도 저희들은 사진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어떤 도시의 일상 지금 현재 부산에 살고 있는 작가는 부산을 기록해야 된다는 다큐멘터리 작가의 어떤 책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만든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이름을 짓는 이유, 뭐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각각의 예. 네, 어떤 의미입니까? 사진이라는 매체를 가지고 각각의 작가들이 나무입니다. 하나의 나무. 나무. 예, 그 나무들이 각자의 작업을 하면서 성장을 할 것이고 또 아주 훌륭한 작가로 또 거듭날 것이고. 네. 오로지 혼자 쓰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하나의 숲을 이뤄서 계속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자는 취지로 사진나무 숲으로 지었습니다. 개개인이 모였지만 예. 나무가 한 그루 모여 있는 것처럼 그게 숲으로 이어진다. 예. 그렇군요. 예. 작가님께도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 전시에 큐레이터 겸 작가로 참여하셨잖아요. 네. 전수합이라는 작품 어떤 의미와 배경을 갖고 있는지 직접 설명해 주시죠. 예. 우선 전수합이라는 말은 네. 우리가 그 흔히 과거의 농업 1차 산업 시대에 농업을 떠올리면 들판 한복판에 서 있는 허수아비. 허수아비 알죠? 예, 제가 차용한 용어이고. 저는 뭐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어떤 산업의 모습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전봇대이고 그 전봇대를 그냥 이제 전봇대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전수압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제가 만들어 내왔다고 하고 있을 수 있는데 전수라는 것은 기술이나 지식을 전하고 받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고 압이는 조류 의 이름인데 지금 거의 다 멸종이 되고 남아있는 유일한 게 평균이 조류가 압이라고 이야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전수압이라는 말 속에는 근대 도시가 발달하게 되는 기본이 전기이고 그 전기가 없으면 도시는 거의 생존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데 오늘날 시대에 이 전기라는 사용량은 엄청나게 이제 많은 수요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전력을 어떻게 생산해내는가? 뭐 자연적으로 자연광, 태양광, 뭐 풍력, 지력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지금 현재 가장 많은 전력을 생산하는 것은 원자력 발전소이고 그 원자력 발전소의 최대 규모가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가장 최대 규모가 자리한 곳이 부산 신고리 원전 이제 부산과 울산의 경계 지역을 걸쳐서 발전해 있는 신고리 발전소인데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부산의 산업 구조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네네. 거기에 가면은 거의 점선과 전봇대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것이 넘어서 이제 세계로까지 이제 막 뻗어 나가려는 그러한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전수압이라는 말을 붙이게 되고 그랬구나. 네. 그런가 동시에 사실 이 원자력 발전소라는 것이 예. 핵 폐기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지역 논쟁도 일으키는 상황이고 네. 네, 이러한 것들에 착안해서 이제 전수압이라는 작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작가님 그 사진을 네. 보니까 네. 돔 쪽에 비친 빛의 형태가 갈매기 모양인데 합성이 전혀 아닙니까? 합성은 안 했어요. 합성은 안 정말. 하고 자연적으로. 그 새겨져 있는 모형 제가 지나가는 새를 잡은 게 아니고 그래요. 네, 모두 다 지나가는 새를 잡은 줄 저는 아는데 그건 줄 알고. 아니고 부산을 상징하기 때문에 아마 네네. 돔에 갈매기를 갈매기를. 넣은 것 같고 먼 발치에서 망원으로 네, 당겨서 그렇군요. 찍었습니다. 전시회 네. 가셔서 이 전수압이라는 작품도 네. 작가님의 해석을 듣고 한번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감독님 이번 전시를 네. 볼 때 예. 관람자분들께서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따로 있을까요? 뭐 도시 어떻게 보면 공간이죠. 이제 이 도시나 공간을 보았을 때 하나의 시각의 관점으로서 보기에는 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도시가 가진 어떤 중요한 어떤 내면이라든지 아니면 정체성 아니면 본질 이런 것들 드러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제전에서는 한 4개 파트의 역사, 문화, 환경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표현하였던 거고요. 특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전도 마찬가지로 지역과 지역과의 비교, 그러니까 서울에 가지고 있던 공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 그다음에 부산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특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시각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 한 장소 한 공간이랑 항상 과거가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가 있거든요. 비록 저희들이 사진을 현재라는 시점으로 촬영을 하지만은 네. 결국 그 현재를 통해서 과거를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과거와 현재와 만남으로써 또 미래로 어떻게 바뀔 것이다까지도 예측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사진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관람객들이 이제 오셔서 도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어떤 성격들 그걸 봄으로써 부산이 어떠한 도시다 그리고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걸 한번 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한 미래에는 부산이 점점점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그것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도 아마 보여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 예측할 수 있는 거겠죠. 예, 그렇죠. 자, 이제는 그 작품 말고 두 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네. 아니, 두 분께서는 사진을 하신 계기가 따로 있으십니까? 감독님? 저는 뭐 산업 사진부터 먼저 시작을 상업 했어요. 사진. 예, 돈을 받고 찍는 이제 뭐 제품 사진이라든지 네. 뭐 인테리어 뭐 모델 이런 사진을 이제 계속 진행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스승님을 또 다큐멘터리 스승님을 만나서 다큐멘터리를 쭉 작업을 한 게 이제 20년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상업 사진을 시작해서 그다음에 다큐멘터리 사진을 하게 되었던 거죠. 좀 오랜 시간 이 감독님 역할을 하셨을 것 같은데 예, 예. 사진을 찍으면서 사진의 매력은 뭐라고 느끼세요? 저는 새로운 시각이라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각. 예, 예. 그러니까 뭐 나중에 뒤에도 뭐 그런 부분들이 있던데 우리 발터 벤야민이라는 철학자는 사진 찍는 사람은 이제 산책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산책자는 뭐냐면 대중 속에서 똑같이 살아가는데 네. 조금은 다르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진 사람. 예. 항상 우리 대중들은 어떠한 것에 익숙하게 거기에 빠져가 있고 거기에 또 마치 이것이 익숙함으로써 마치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조금은 깨어 있는 사람은 그다음에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사람은 사진을 찍는 사람이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눈에 보이는 시각이 아니라 이 너머에 또 그 무엇이 있다는 거.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사물을 볼 때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 같이 존재한다. 그러나 사진가는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한데 네.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는데 그래서 그러한 새로운 시각들을 계속 새롭게 볼 수 있는 그 장점이 있는 게 저는 사진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게 철학가 같은 느낌. 작가님도 여쭤볼게요. 사진을 시작하게 된 계기 그리고 사진의 매력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제가 제일 처음 카메라를 접했던 것은
고등학교 때 특갈 수업 시간에 필름 카메라를부터 이제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 네. 한 1년 정도의 수업 시간이었지만 별로 그렇게 흥미롭다고 생각을 안 하고 사진은 찍고 싶으나 어려운 것이라는 관념을 갖고 있다가 이제 사회생활을 접고 이제 조용히 언둔하면서 갈매길을 걷다가 보니까 그 갈매길 사진 풍경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잡아내고 싶다. 그런데 그러세요? 실력이 모자란다는 그 강박관념이 되살아나 가지고 다시 이제 배워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선생님을 예술 감독님 선생님을 그러세요? 찾아가게 되었는데 네. 거기에서는 풍경 사진보다는 이제 이런 다큐 쪽 사진을 좀 다른 색깔이 다르고 결이 다른 이제 사진을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저도 모르게 자꾸 늪에 빠지듯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진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생각한 저희 사진의 매력은 네. 제가 이제 철학을 오래 공부하다가 보니까 예. 제가 생각하는 것과 또 제가 느끼는 감정들이 그냥 글로 쓰면 쉽게 나오는데 이 사진으로 촬영을 하면은 이미지화되어 나오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또 않는데 안타깝지만 또 어떤 장면의 이미지를 보았을 때 그때 내가 이러한 감정과 생각이 있었던가라고 느낄 때 그때의 사진의 신비함 뭐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보이는 것과 보이는 것 너머의 세계가 확인될 때 사진의 매력이 다시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역시 두 분 모두 예술 하셔서 그런지 깊은 철학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울림이 있습니다. 감독님 근데 예. 제가 뭐 상업 사진까지는 알겠는데 다큐 사진은 대체 뭔가요? 처음 들어보는데. 다큐멘터리 사진의 개념도 이제 계속 이래 시대가 바뀌면서 약간 개념이 바뀌거든요. 네. 예전에는 어떤 기록 사진, 그러니까 그 어떤 현장이라든지 현실이라든지 어떤 풍경 이런 것들도 이제 그대로 찍었을 때 그걸 다큐멘터리 사진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현대 사진으로 넘어와서는 네. 오히려 이제 다큐멘터리 사진은 이제 기록 사진과 다큐멘터리 사진의 영역의 차이가 있거든요. 어떤 차이요? 기록 사진은 이제 있는 그대로 그 현실을 그대로 반영해서 찍는 사진. 네. 그런데 다큐멘터리는 똑같은 현실을 반영해서 찍지만은 작가의 의도가 얼만큼 개입되어 있느냐. 작가가 그 사진을 찍으면서 거기에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사유로 사진 속에 집어넣었느냐. 그러한 태도가 이제 다큐멘터리 사진과의 지금 현재 기록 사진과의 차이점이라고. 그래서 기록 사진이 어떻게 보면 정통의 어떻게 보면 다큐멘터리 사진이고요. 이제 이후에 이제 점점점 변해가는 다큐멘터리 개념들은 이제 작가가 적극적으로 이제 사진 속에 자기의 생각들이 이제 개입되는 거죠. 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작가가 개입했냐 안 했냐의 차이가 있는 거군요. 그러면 감독님께서는 그동안 어떤 작품들을 해오셨어요? 저는 이제 현대 문화, 그러니까 저는 문화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문화는 결국 이제 자본이 개입되어 있고요. 자본이 개입되면서 이제 특별한 풍경들, 특별한 생활 패턴들이 만들어지는데 우리 현대인들은 마치 그러한 자본들이 만들어온 틀 속에 마치 그냥 우리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네네. 특히 제일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 SNS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핸드폰으로 보는 SNS 커뮤니티 내용 사진들을 보고 아무도 제주도에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는데 제주도의 유명 포인트를 다 압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맛집도 다 압니다. 그런데 자기가 막상 이제 제주도를 가게 되면은 이미 자기가 어디 갈 곳이 그 익숙하게 만들어졌던 그러한 풍경과 장소가 이미 뭐 어떻게 보면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장소가 당연히 여행 포지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중들은 익숙하게 만드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대중들 지금 현재 뭐 감천문화마을이라든지 부산의 원도심이 점점 그 지역화되면서 어떤 관광 콘텐츠로 변화시키고 있는데 그 변화시키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많은 관광객을 유입을 하는 것들인데 결국 관광객이 유입이 되고 또 마찬가지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은 또 관광 유입에 의해서 또 빠져나가거든요. 그러한 아이러니한 어떤 부조리한 풍경들 그런 작업에 계속 집중을 해서 경주, 부산, 제주 그리고 이상 기후에 의해서 우리 생활 패턴이 바뀌어지는 것들. 특히나 지금 아주 무더운 날씨인데 사람들은 전부 다 지하에 다 에어컨 바람에 이제 숨어 있거든요. 근데 위에는 도로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러한 것들은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풍경이라는 거죠. 어떤 그게 이제 자본인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문화에 대해서 중심을 가지고 저는 사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까지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사실 쉬운 일들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감독님께서 다큐 사진을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은 뭡니까?
제가 볼 때는 저는 상실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실감이 예, 나올 줄 몰랐는데. 그러니까 뭐 특히 이제 다큐멘터리 사진에서는 그 지금 찍는 순간 다 이제 사라지는 것들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개발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풍경이라든지 우리 사람들의 어떤 자기의 어떤 자아라든지 자기의 존재가 있는데 예.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잖아요. 오. 결국 그 상실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 그게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안타까움이기도 하고 그래서 기록을 하기 시작했고 야. 또 그러한 풍경들이 눈에 들어왔고 그런 감정으로 야. 아마 사진을 계속 더 찍게 되는 것 같습니다. 원동력은 상실감에서부터 예, 예, 나온다. 또 감독님 과거 인터뷰를 보니까 예술보다는 현실이 더 중요하다라고 예, 예. 말씀하셨더라고요. 예예예. 현재도 유효합니까? 이게 좀 위험한 말이죠. 예전에는 조금 지금은 좀 위험해졌습니까? 그래. 일단 현실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술도 물론 이제 새로운 예술로 나오는 것도 그냥 현실이 기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모토로서 봤을 때는 현실이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현실이 일명 말해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줄 것이냐 아니면 또 예술로 뭐 파인아트로 또 성화될 것이냐. 그러나 지금 현재 다큐멘터리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현실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즉각성 거기에 있다 존재한다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아마 현실이 지금 현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작가님도 그 사진 철학이 있으십니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사진 철학이라고 하기에는 네. 본격적으로 사진한 시간들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렇게 철학이라고 이야기하기는 못하지만 네. 한정식 선생님이 제가 이제 책을 먼저 읽고 사진은 말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거짓말하는 말도 있고 진실을 담아내는 말도 있고 그랬을 때 이왕이면은 진실을 담아내는 게 확실할 것 같고 그 진실의 힘은 예술로 성화될 수도 있고 그래서 와우. 두 분 모두 말씀을 너무 잘하시네요. 네. 그래서 이 예술로 성화되어질 수 있는 이제 사진을 하고 싶은 게 네. 이제 사진의 가장 근본적인 태도인 것 같고, 예. 그래서 이 진실된 말을 하려고 하면은 나의 사유와 나의 감정이 내가 촬영하는 대상과 상응, 감응을 해야 되고, 물론 내가 찍어낸 이미지가 더 욕심을 부리면은 내가 관람자에게도 똑같은 상황의 공감대를 이룰 수 있다면 네. 하는 욕심이 생겨나는 겁니다. 와, 감동적인 말입니다. 사진은 말이다. 그런데 약간 뭐 분위기 깨는 말일 수 있겠지만 사진은 장비빨이다 라는 네. 말도 있잖아요. 네. 속말로.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속말, 뭐 속설에 대해서는 또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감독님 동의하십니까? 뭐 일단은 뭐 이게 사진의 분류 따라 다릅니다. 분류 따라 다르다. 예, 아까 얘기했던 이제 약간 회화주의적 사진, 살롱 사진이라고 하는데 네. 세상의 꽃을 아주 아름답게 표현한 풍경을 아주 아름답게 표현하는 사진들은 사실은 장비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희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는 약간 또 형식에서 벗어난 사진들도 있거든요. 네. 그거는 사실은 장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작가의 어떤 생각의 태도가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진을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은 세상을 아름답게 표현할 것이냐에 거기에는 장비가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보통은 대중들은 아름다운 것에 많이 선호하시니까 그래서 당연히 비싼 걸 하면 사실 잘 찍힙니다. 아, 그래요. 예. 작가님도 동의하십니까? 예. 제가 이제 장비는 요즘에는 굉장히 가벼운 디지털 미러리스 디지털 카메라로도 촬영을 하고 이러는데 네. 세바스찬 살가두라고 그 아프리카의 그 어려운 환경들을 촬영하신 그 매그넘 기자가 지금은 거의 80이 넘으신 가장 오래된 이제 작가님이 계시는데 네. 그 작가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그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는 필름과 그 무거운 가방과 카메라를 메고 그 험난한 길들을 막 다니시고 또 찍은 필름을 다시 이제 유럽으로 보내야 되고 하는 그 가정의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네. 디지털 카메라가 있었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너무나도 부럽다 이 시대가라고 하시던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명품 물질들은 고급스럽고 사람들 눈에 빨리 띄고 하듯이 그러한 인간의 손이 한 번 더 가서 보다 더 좋은 기술력으로 만들어낸 장비들은 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 네.
구태여 그런 것들이 명품업을 누구나 다 패션을 누리고 사는 세상은 아니고 그것이 자칫 더 그 사람의 인격과 품격을 깎을 수도 있고 하듯이 카메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갈수록 힘이 없으니까 네. 미러리스 카메라를 선호하게 되고 근데 미러리스 카메라의 단점이 흔들리기 때문에 네. 이미지가 거의 품질이 떨어지고 화질이 떨어지니까 그 화질을 좀 보완하려고 하면은 화소수가 높은 고급의 조금 더 단가가 있는 카메라를 사용하지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욕심은 사실 생깁니다. 정리하면 누가 어떤 카메라로 어떻게 뭘 찍느냐가 예, 예. 중요하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뭐 주변 친구한테 듣기로 사진 작업은 굉장히 힘든 거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예. 다큐멘터리를 봐도 그 한 장면을 찍기 위해서 며칠 동안 막 엎드려 있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기다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떠세요? 진짜 기억 남는 작품이 따로 있으십니까?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제 아까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제 주로 아마 생태 사진들 맞아요. 예, 일주일 네, 동안 뭐 새들? 새 사진 찍고 맞아요. 뭐 거의 거지가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인간적인 냄새가 풍기면 새들이 가까이 오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안 씻고 사진을 찍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제 다큐멘터리 작업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 같은 경우는 뭐 경주라든지 부산에서 한 장소에서 사진을 찍으면 기본 한 5시간, 6시간에서 그냥 한 포인트에서만 계속 기다리면서 어떤 그러세요? 대상과 내가 찍고자 하는 대상을 만날 때까지 계속 주시하고 관찰하고 예. 그래서 그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5시간은 기본인 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계속 찍다 보면은 예. 이제 제가 찍으려는 그 장소가 이제 하나의 스테이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 오신 분들 내 앞을 지나가는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배우가 됩니다. 그 배우가 입장을 했다가 자기 역할을 다 하고 또 다시 빠져나가고 또 새로운 배우가 들어오고 그럼 그 배우들 중에서 나는 내가 생각하는 배우를 만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촬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비연출 사진들은 네. 많은 작가들이 이렇게 기다릴 줄 아는 사진들을 찍고 있습니다. 되게 멋있어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스테이지다. 예.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 좋은 사진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뭐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어딜 가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누구나. 예. 그만큼 사진에 대한 장벽은 낮아졌지만 여전히 좋은 사진을 찍는 건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긴 합니다. 두 분이 생각하시는 좋은 사진의 기준 또 좋은 사진을 찍으려면 어떤 자세가 중요한지 작가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 좋다 나쁘다는 개인이 이제 느끼는 취향에 따라서 판단이 될 수도 있는데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사진은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시간.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유물로서의 사진. 문준우 선생님 같은 다큐 사진도 남푸동이나 이러한 거리의 사진들이 시간의 힘을 잃고 더욱더 힘을 가지게 되는 사진, 그 당시에 그러한 추억들을 되새김할 수 있게 하는 사진, 그런 사진들이 좋은 사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하나가 다 주옥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찍히면 좋은 사진입니다. 네. 왜? 시간은 일단 사진에는 어떤 시간성이 있고요. 그다음 네. 기록성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안 좋은 사진도 100년이 지나면 유물이 됩니다. 그게 이제 사진에서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안 좋다고 찢어버리시면 안 되고 그걸 100년 동안 잘 묵혀 놓으셔야 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예.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예. 부산역 앞에서 예. 매일 같은 시간에 네. 매일 똑같은 그 구도로 찍어요. 예. 30년 동안 계속 찍으면 그것도 작품성이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그 우리가 이제 시간의 개념에서 보통 할 때 우리는 똑같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다른 거거든요. 어떤 게 다른 거죠? 왜 어제 오늘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찍어지만 어제 오늘과 내일의 그 장소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작가들의 개념은 그렇게 또 찍는 작가가 있습니다. 한 그래요? 장소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찍는데 일단 기후가 다를 수도 있고요. 날씨가 다를 수도 있고요. 일단은 항상 모든 것은 변한다. 그건 다만 이것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네. 결국 그걸 갖다
2,000장, 3,000장을 찍어서 보면은 결국은 그 변화가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의 사진 아까 얘기했던 좋은 사진은 일단은 찍어 놓으면 좋은 사진입니다. 다만 조금 여기서 잘 찍은 사진과 좋은 사진의 구분점은 뭐냐면 네. 잘 찍은 사진은 이제 카메라 테크닉을 통해서 좋은 장비를 가지고 훨씬 더 잘 보이게 더 선명하게 찍는 것들인데 지금의 이제 현대 사진으로 넘어와서는 이제 잘 찍은 사진보다는 작가의 태도 그러니까 못 찍어 흔들렸다 하더라도 작가가 이걸 일관성 있게 나는 이 흔들린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을 자극하고 감성을 자극하는 사진들은 이성은 우리가 명확해야 됩니다.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보편성을 얻어야 되거든요. 근데 감성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예, 알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흐릿한 사진이 흔들린 사진이 오히려 감성을 기억과 추억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 느낌을 그렇네. 더 자극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가가 어떠한 태도로 자기다운 사진을 찍느냐, 자기의 생각대로 사진을 찍어내느냐 그런 사진들이 이제 좋은 사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아시죠?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찍히면 좋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지우지 마시고 일단 보관하시고 소유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부산 그라피의 앞으로의 확장 계획 그리고 방향성이 있다면 감독님께서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시죠. 예, 저는 아까 저기 로컬리티가 이제 고유 콘텐츠, 부산이 가지고 있는 고유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공간 콘텐츠도 있고 역사 콘텐츠도 있고 예술 콘텐츠도 있고 저는 그것을 다 뭉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공간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역사를 가진 어떤 공간,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면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 속에서 예술이 같이 접목이 되어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일을 지나가면서도 예술을 감상할 수 있고 또 역사를 알 수 있고 그런 커뮤니티 그런 콘텐츠들 다 모아서 한번 만들어 보는 게 부산 그라피의 최종 목적입니다. 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누구나 쉽게 사진을 찍는 시대지만 무엇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 고민의 결과들이 이번 전시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합니다. 전시가 다음 주 화요일까지입니다. 7월 15일까지인데요. 부산 연제구 부산교대 한세갤러리 금정고 스페이스 포포에서 열리니까요. 많이들 방문해 주시고요. 부산을 사랑하는 시민으로서 사진축제에 포문을 연 부산 그라피가 비엔날레 행사로도 자리 잡길 바라면서 오늘은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이계영 감독님 그리고 최성희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